자,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었죠. 다시 재지정 그리고 확대 지정을 했는데 좀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영상에서는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서 좀 정책 관련된 내용을 많이 봤고, 요번에는 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조선일보 경제고요. 신수지 기자님이 3월 20날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요날 아침에 올리신 거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 볼게요.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는 모든 아파트죠, 아파트. 그래서 3월 24일부터 9월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이게 굉장히 많은 넓은 범위입니다. 78년 제도 도입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에 따라서 면적이 52.79제곱킬로미터에서 163.96 제곱킬로미터로 3배로 커졌다.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7%.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묶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부가 초강수를 던진 거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에 맞물려서 심각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포, 성동, 강동 등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호제도 토호제지만 조정대상 지역 이렇게 묶는 것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현재 정부가 5월 10일까지, 내년 5월 1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은 중과 배제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좀 뭔가 겁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수요를,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토호제 추가 지정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개가 좀 다르니까. 자,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는 규제 지역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카드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토호제 지역을 추가하는 거, 두 번째는 조정대상 지역, 규제 지역을 추가하는 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 면적이 27%. 야,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의외로 지도를 좀 잘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용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얼마 전에 봤어, 내가. 지도를 잘 안 보는구나. 자, 1번 여의도 목동 주요 재건축 단지, 2번 용산 정비창, 3번 압구정 성수동 주요 재건축 단지, 4번 잠삼 대청 이거죠. 그리고 이제 5번이 이제 강남 서초 자연 녹지. 그래서 지금 여전히 많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은 24년 8월 갔다가 9월 갑자기 꺾였죠. 왜 그래요? 이때 대출 규제 들어갔잖아요. 원래 7월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좀 쉬고 9월부터 하자 해가지고 7, 8월에 마지막에 불꽃을 쫙 했다가 보시면은 비슷하게 3,800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2월 되니까 확 뛰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2월 거래량은 3월 19일까지 이제 신고된 건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강남 3구 용산율 아파트가 변동률이 있지 않습니까? 요 하나의 단위를 너무 좀 크게 잡으신 것 같긴 해요. 그래야지 이제 좀 약간 드라마틱하게 올랐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올랐다, 많이. 그런데 이게 전주 대비,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란 말이에요. 보시면은 0.7, 0.9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0.3 정도 올랐을 때 좀 그래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통 그냥 어떤 딱 정해진 기준은 아닌데, 근데 0.7, 0.6이면은 대단합니다. 이번에 이제 반포 한남까지 처음 지정을 했는데, 뭐 요즘에 또 이제 SNS 막 잘 돌지 않습니까? 그런 짤 플러스 뭐 이렇게 텍스트 도는 거 보니까 뭐 사실 뭐 이제 반포 이런 데서는 뭐 크게 뭘 신경 안 쓰고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좀 처음 이제 지정으로 된 거죠.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가 4개의 구를 한꺼번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고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이례적으로 과열됐다는 판단 때문인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원흉이 뭐냐면은 취득세 중과라고 봐요. 취득세 중과. 그러니까 이 모든 세금 정책 그리고 대출 정책이 그냥 똘똘이 하나를 사라, 이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취득세를 볼까요? 잘못해서 내가 두 개로 가는 순간 조정대상 정책 사버리면 8%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싫죠. 그러니까 하나만 가고 싶겠죠. 보유세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3주택부터 이제 잘못하면 중과가 들어가는데, 물론 과표가 12억이 넘어야 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3주택부터 뭔가 중과가 들어가니까 하나 또는 두 개로 가는 거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이면 계속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두 개인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뭐 그거 하는 것보다 하나가 나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강남발 집값 급등에 한 달 만에 규제 강화. 그래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면서 해제를 했는데 3월 계약을 앞두고 학군진 강남권 이사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이고, 실물 경기 침체로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걸 해제하면은 어떡하냐 하고 우려가 많았는데 당시 서울시에서는 괜찮다 했지만 역시 아니었죠.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지 못했다 아쉽지만.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말까지 6개월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연장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매수를 하려면은 해당 구청, 지자체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와 이용계획서,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 자금조달 계획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용산구 한남동, 서초구 반포동 이번에 이제 처음 규제를 받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될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지역이 묶였지만 아파트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초는 모르겠는데 한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빌라니까 그쪽에 관심 있는 쪽이 아파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요는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집값이 오른다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들도 추가 지정한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되면은 LTV 같은 거 5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양도세 중과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인데 당장은 거래가 줄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내일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보긴 봐야 되는데 매수세가 더 많을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급매로라도 팔고 정리할 거냐 이게 이제 어느 쪽이 많으냐가 관건인데 뭐 지금까지 좀 들어온 내용이라든지 제 나름대로 안테나를 통해서 한 거는 물론 더 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그냥 이참에 얼른 팔자 정리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약간의 조정은 뭐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 조치로 매매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게 일단 거래 자체가 줄어버리면은 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만 장기적으로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 값이 내릴 것이냐에 따라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자, 거래량이 감소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강남 성구와 용산구는 실거주 수요도 탄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남 성구하고 용산은 내가 굳이 내가 이거 세를 끼고 사두는 그런 수요도 물론 있겠지만 굳이 그런 거보다는 그냥 내가 들어가 살 거야. 실거주 할 거야. 그런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지역이니까 이게 뭐 얼마나 영향 미치겠냐. 이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해당 구를 전체 구 단위로 다 묶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만 싹 골라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해당 구에 좀 상대적으로 외곽에 있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는 좀 이런 수요가 덜 가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획일적인 정책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적응을 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 강남 성구 같은 경우는 특히 강남 중심지 같은 서초, 반포, 뭐 압구정 이런 곳들은요. 대체제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일단 그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이제 제가 지역을 계속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압구정이나 내가 반포를 봤는데 내가 만약에 토호제가 돼서 세를 끼고 못 사니까 내가 좀 더 다른 지역으로 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실거주자가 아니라 당장 내가 실거주는 못하는데 세를 끼고 사두고 싶었어요. 세를 끼고 내가 강남 중심권에 하나 좀 사두고 싶어서 소위 말해서 깃발을 꽂는다고 하죠. 깃발을 꽂아두고 싶었는데 이번에 묶여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제일 고민돼요. 야, 그럼 내가 깃발을 원래 내가 황금색으로 꽂으려고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은색으로 꽂아야 되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되냐 이게 이제 어렵거든요. 이거는 어디가 뭐 더 많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매수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오히려 그 옆에 이제 풍선 효과가 일부는 퍼지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없을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풍선 효과가 가려면 옆에 그 중심지 되는 그 높은 가격 있잖아요. 얘네들이 계속 천장을 뚫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포나 강동을 매수하고 싶은 건 어떤 심리 때문에 그래요? 얘보다 좀 더 높은 강남 성구 이런 데서 가격을 계속 올라가 주니까 그래 내가 키 높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길 가면 되겠네 라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이해되죠? 내가 강남 상구가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마포가 뭐 한 7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70이라면 얘가 갑자기 강남 상구가 100이 아니라
120 되면은 거기에 70%에 해당하는 뭐 한 84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좀 힘드니까 마포 쪽으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계속 얘가 100에서 정체가 돼 있고 거래가 안 되면은 특히 거래가 안 되면은 내가 이제 불안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만 이제 한 가지 지금 이 정부가 패착을 한 게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해당 구를 전체 묶으면서 아파트를 싹 다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세를 끼고 뭐 내가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공급이 안 될 거잖아요. 이거 어떡할 건데. 게다가 새 아파트도 이제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소설을 쓴다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뭐 이게 정권이 뭐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좀 그렇게 규제를 좋아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다시 또 그 이야기가 나오겠죠. 야, 계약갱신 청구권을 왜 1회만 하냐? 한 2회, 한 3회 정도 하자. 뭐 이런 약간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은 거래량의 감소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강남, 상구와 용산구는 실거주 수요가 탄탄하니까 오케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오케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5년째 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이나 여의도 등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I don't care라는 거지. 나는 마이웨이 내 갈 길 간다 이거죠. 내년 이후 서울 입주 물량이 크게 줄고 추가적으로 금리가 내리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저기에 있는 수요층하고 그 옆을 바라보는 수요층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 차이가 얼마나 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풍선 효과는. 자, 주변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았다.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마포, 송동, 강동구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요 수요는 좀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장점은 뭐예요? 내가 현재 마포, 송동, 강동구, 이제 저는 여기 과천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마포, 송동, 강동구를 내가 취득을 하면은 좋은 거 뭐냐면, 취득 당시 비조정이니까 내가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런 물건이라도 갖고 있는 게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물건이 아니죠. 마포, 송동, 강동구는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사실은 토호제가 지금 이렇게 해제가 되었을 때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요. 저희 이제 수강생들한테 제가 이제 지금 타이밍이 딱 강동 고독 정도 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흑석 정도 갈 것 같다.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전제는 뭐냐면은 가운데 녀석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고덕, 뭐 흑석, 성동, 옥수, 금호 갔다가 그게 전역으로 퍼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퀘스천이었어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 이 사단이 또 난 거죠. 어쨌든 뭐 저는 제가 시장 뭐 전망을 하거나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전문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내 물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도 계속해서 관심을 보고 있고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계속 질문을 받고 하니까 야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감히 제 짧은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서울 시장인데 수도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도권은 뭐 이제 물론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이제 크게 이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가 있잖아요. 아쉽지만 남부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부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남부에서도 좀 서쪽이냐 오른쪽이냐 동쪽이냐 어쩔 수 없이 동쪽 남부 경기 남부 라인을 봐야 되겠죠. 뭐 성남, 판교, 분당, 수지, 동탄 이렇게 연결되는 그 라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울산 같은 경우 좀 괜찮았고 전북도 조금 올랐고 전북에서는 전주 같은 경우 그랬는데 그 외에 전반적으로는 좀 썩 좋진 않죠. 특히 충청도 안 좋죠. 세종 안 좋고 세종하고 대전은 같이 가니까 대전도 지금 별로 안 좋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광주도 별로 분위기 안 좋고 부산은 좀 그래도 좀 있죠. 대구는 좀 물량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실거주를 마련하냐 안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택수를 지금 최대한 지금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나는 내 집에서 좀 안정적으로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을 취득해가지고 실거주를 마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여력이 되시면은 서울의 비조정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여기도 괜찮아요. 좋아요 되게. 자 그러면 이것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 성동, 강동에서 딱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단지가 있어요? 이왕이면 떠오르는 단지가 어디일 것 같아요?
신축해야 되겠지. 신축인데 내가 어디서 그래도 들어봤어. 뉴스에서. 그런 단지가 있어요? 딱 떠오르잖아, 하나가. 그렇게 보면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계속 관심을 받겠죠. 다른 데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은 어떨까 싶고, 아주 드물게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번을 그냥 서울의 비조정을 세를 끼고 사버리고 내가 지방에 있는데 2번을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인구 감소나 그 외 나머지 준공업 미분양이 있다. 그럼 그런 거 딱 사버리면은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많이는 안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그게 어떤 시장 흐름에 어떤 대세 영향은 미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상태가 되고, 특히 강남 3구 용산 내에서는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해질 것 같다. 이거 어떡할 거냐 진짜. 정부가 다시 한 달 만에 번복해서 재지정한 것도 굉장히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거였는데 왜 그거를 구 단위로 다 묶어버려가지고 아파트를 싹 다 묶어버렸는지. 게다가 지금 임차 수요도 다 아파트로 몰리고 있는데 어떤 실수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씁쓸하네요. 어쨌든 조금 제가 약간 좀 중구난방 횡설수설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더 좀 정제가 되고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한 달 정도, 2달 정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 빅 이벤트가 있죠.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이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시에 또 야당 대표의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부분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은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니까 그 에너지가 계속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이것도 좀 같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제가 뭐 5월 달에 저희 서울 머니쇼도 나가고 뭐 그렇게 하니까 더 많은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제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